See the magical circle tattooed on my ankle. I only need to touch it when it beats me down. Trade on me, my power's amazing. There's a mystical drawing somewhere in my notebook. Something about love.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설득의 기술이 당신을 CEO로 만들어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일즈를 보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스펙이 없는 사람, 미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일즈를 되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반대 의의를 좀 내고 싶습니다. 이 외국의 전문 경영 CEO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세일즈맨 출신이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특히 미국은 세일즈를 잘하면 신입사원이 금세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서 세일즈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CEO 누구죠? 네, 하워드 슐츠죠. 예, 하워드 슐츠. 하워드 슐츠를 보더라도 그는 가정의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트럭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전업주부였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알바를 하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나마 미식축구를 잘해서 장학사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1976년에 복사기 판매업체인 제록스에 취직을 해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었고요. 3년 만에 부사장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세일즈맨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도 쇼호스트 시절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연봉을 4배로 올려서 상무보다도 연봉이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세일즈맨의 힘이죠. 그리고 1982년에 원두커피 판매업체에 불과하던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이직하는 모험을 감행했고요. 1987년에 투자자를 설득해서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맥도날드 회장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레이 크로. 그는 주방용품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믹서기를 팔았어요. 식당에, 가정에 다녔었는데 어느 집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우리 같이 사업을 좀 하자. 설득을 해가지고 1955년에 4월에 일리노이주 드페인의 첫 번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설을 합니다. 1961년에는요, 맥도날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270만 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자, 맥도날드 형제는 설득을 당해서 이제 그 권한을 팔았죠. 물론 혼자 장사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마 맥도날드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평생 배합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 이분도 세일즈맨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그 어린 나이부터 자전거부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서전에서 썼어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일찍부터 깨달았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일찍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관리에 힘써서 90세가 넘어서도 30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받들었다.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런 시련을 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지금의 미쓰비시를 만들 수 있었겠죠. 자, 현대그룹의 CEO였던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에 복흥상회라는 조그만 쌀도매상으로 장사를 배웠어요. 워낙
이 자기 관리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막 계속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실하죠, 똑똑하죠, 공부 열심히 하죠. 이러니까 이 복흥상회 주인이 정주영한테 홀딱 반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흥상회를 정주영에게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남봉꾼에 노름꾼에 형편없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지금의 현대그룹을 만드는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세일즈맨에게 설득은요, 경영입니다. 스스로 세일즈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졌다면 자기경영 CEO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공한 세일즈맨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성공한 CEO들이 갖추고 있는 성향과 딱 들어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요, 이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성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CEO가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10년 연속 보험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예영숙 전무를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요, 상당히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실비를 생명으로 여기는 설득의 귀재였어요. 저는 그녀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 즉 설득의 고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설득의 모습은 참 다양해요. 성공한 사람들 일대기에는요, 삶을 바꾼 설득이 존재합니다. 자, 당신에게 어울리는 설득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득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심이죠.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확신을 갖고 투자자를 설득한 위대한 인물들처럼 상품에 확신을 갖고 고객을 설득하십시오. 그 설득이 당신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